이렇게. 야, 백브리핑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이번 편은 동국대학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시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요즘 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네, 요즘 또 이제 무더위도 시작이 또 됐고, 그렇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수시 전형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우리 동국대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좀 뽑아서 네. 이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거일 수도 있어요. 올 수시 동국대학교 수시의 특징은 어떻고 이런 점은 조금만 고려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점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동국대학교의 수시 모집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은 전체 인원의 68.7%를 선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비율이 약 48%로 차지하는 상당히 비중이 크네요. 예. 매우 큽니다. 또 이제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네.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신설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두드림 전형의 모집 인원과 네. 폐지한 실기 소프트웨어 전형의 모집 인원을 합쳐서 네.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럼요. 요 두드림 네. 소프트웨어 전형을 신설을 했으면 네. 기존에 두드림 전형에서 뭐 전년도까지 두드림 전형에서 선발했던 그 학과들은 올해는 두드림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 건가요? 이제 그 두드림 전형에서 선발했던 네. 일부 공학 계열 학과들을 이제 세 개 학과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었고요. 네. 요 세 개 학과는 컴퓨터 공학 전공, 컴퓨터. 정보통신 공학 전공, 예. 그리고 멀티미디어 공학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학과가 이제 모집 인원이 좀 확대가 되었으므로 네. 또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 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고교별 추천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계열별로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전형인데요. 네네. 그 동국대학교의 모집 단위 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인문, 예체능 계열 3명 이내, 그리고 자연 계열 3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5명으로 확대됐으니까 3명이지만 어쨌든 한 계열에서는 3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겠네요. 예. 네. 학교장 추천인대 전형 네. 올해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좀 증가를 했다는 거, 한 명 증가했다는 거, 요 점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그 지원 자격별로 저희가 선발하던 기존의 고른기회 전형들을 네. 고른기회 통합이라는 하나의 전형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네. 학과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는 이게 고른 기회 통합 전형이라는 걸로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네. 지원 자격이 다 이렇게 뭉쳐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별도의 자격 네. 전형을 이제 운영했을 때는 네. 모집 단위가 조금 지금보다는 적었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학과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일 수 있겠네요. 네. 국가보훈 대상자에서 뭐 2명, 네. 뭐 농어촌에서 뭐 2명 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하나 통해졌으니까 뭐 그게 다 통합해서 한 10명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좀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두드림 전형도 마찬가지고 올해 뭐 새로 신설된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네. 여기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학업 역량, 네. 뭐 전공적 합성, 그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뭐 요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좀 그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이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네, 이게 이제 좀 전형별로 네네.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 동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등 4가지 영역의 7개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네. 학생이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모든 영역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저희가 지난해에는 계획의 구체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었어요. 계획의 구체성이요? 네, 근데 요거 올해부터 요 항목이 삭제가 되면서 네. 자기소개서 4번 문항도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작성하는 문항에서 네.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지원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다음에 전공적 합성, 인성 및 사회성 이 4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성장 가능성이라는 부분 그 부분은 동국대에서는 평가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전공적 합성 이렇게 4개를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 성장 가능성이나 이건 좀 빠진 것처럼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요. 이게 그 4개의 이제 크게 영역에 네. 있지만 그 7개 평가 항목에 네. 또 성장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해서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수시의 특징하고 이렇게 좀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주세요라는 부분은 이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어찌 보면은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죠.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좀 평가를 좀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서 올해는 평가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점 되게 궁금해요. 네, 아마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재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친 학생의 모든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종합해서 네. 정성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먼저 특정 기간이나 특정 활동에만 초점을 맞춰서 네.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 대학에서는 3학년 1학기 중에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창체활동 뭐 일부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네. 그 3학년 1학기 활동 내용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네. 축소될 수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봉사활동은 시간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동아리 활동도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할 것이고요. 네. 고3 이제 학생들의 올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의 학교 생활 내용과 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네. 살짝 듣기로는 논술 네. 전형인가에서 좀 이렇게 뭐 변화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 점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그 학생부 비교과 네. 중에서도 출결 및 봉사 시간을 네.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네. 논술이나 이제 실기고사의 경우에 네네. 저희가 봉사 시간 그 만점 기준이 30시간인데요. 네. 이 30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음을 좀 파악을 했고요. 네. 따라서 학생부 비교과를 그 지원자 전원 만점 처리해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간에 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두 일단은 요 부분 봉사 시간은 만점 처리를 하겠다. 네, 내가 출결 봉사 다 만점 처리. 출결 봉사까지요. 네, 출결까지요. 그럼 네. 출결 봉사를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 네. 내가 뭐 봉사 시간을 25시간을 해도 상관없다. 네, 만점 상관없습니다. 처리하겠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학생들이 이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고 저희 진학사 쪽으로도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 학생들이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고요? 네. 두 전형은 어떻게 다른 거고요? 또는요, 저는요, 뭐 예를 들어 뭐 2개 다 쓸 수 있다면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전형에 써야 제 학생부를 갖고 썼을 때 조금 더 유리해요? 저는 두드림을 써야 되나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인데요. 네. 먼저 제가 조금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한지 말씀을 드리면 네. 두드림 전형은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네. 특히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45%로 가장 큰 배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전공 적합성이 무엇이냐 이제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공 적합성은 학교 생활 내에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나타난 그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네.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이 우수한 학생에게 좀 더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이다. 네. 라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요. 네. 먼저 학교 생활 기록 부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두드림 전형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즉 학업 역량과 학업 네. 태도 부분이 아.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업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업 역량으로 이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알 수 있는 학업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만을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서류백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소서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 네. 학생부만 반영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네. 먼저 면접이 없는 일괄 전형이고요. 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종합 100%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 네. 자기소개서가 없이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러니까 네. 학업 역량과 학습 태도가 여기는 또 40%다. 네, 아까 맞아요. 두드림에서는 전공적 합성이 45%였고 차이가 나네요. 명확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네. 좀 뭐 성실함을 바탕으로 균형적으로 성장을 한 학생이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조금 균형 잡힌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학생들 지금 이제 또 자기소개서 준비하느라고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할 텐데 올해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동국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묻는 문항이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진로 계획이나 학업 계획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미래에 대한 평가를 제외를 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맞춰 나가기 위해 문항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와 지원한 모집 단위로 해서 어떤 노력을 갖고 향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쓰시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원 동기 플러스 향후 학업 계획이나 지원 동기 플러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쓰시오인데 어쨌든 변경된 거는 향후 어떻게 공부할지 쓰시오. 이게 없어졌다라는 네, 거죠. 지원 동기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문항 내용을 보면 좀 진로 계획 작성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좀 부담감이 완화됐고요. 네.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을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선택한 그 교과목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해서 문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그 받는 학생들일 텐데 2015 개정의 이제 교육과정 취지상 학생들의 교과 선택 자율성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고 배우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미래 얘기를 쓰기보다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제 기술하게 변경이 된 거네요. 네, 좀 자세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뭐 어떤 교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네. 이 해당 교과목을 선택하게 된 과정 네. 그리고 이 교과 학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배움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고요. 본인이 희망 학과 또는 꿈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했던 교과목 활동을 포함해서 학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두드림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한다면 자소서로 내 부족한 학생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나요? 또는 면접이 있으니까 내 부족한 학생부와 그러니까 서류라는 부분 학생부와 자소서가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면접만 잘 보면 네. 쫙 이렇게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않아요?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동국대는 어떠세요? 네, 이제 뭐 두드림 전형의 면접 영향력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두드림 전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두드림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종합 100%로 이제 모집 단위별로 2.5배수 또는 3배수를 3배수, 선발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해서 이제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접 30%의 네, 중요성. 30%의 중요성인데요. 네. 이 두드림 전형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면접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면접 되게 네. 중요하답니다. 네. 네. 제가 네. 그 작년 두드림 전형 화학과 선발 결과를 통해서 좀 예를 들어드리면 네. 그 화학과에 지원했던 실제 학생의 사례인데요. 예. 이런 거 네. 좋아요. 이런 이런 거 거 되게 좋죠. 재밌어요. 예. 네, 이제 실제 사례인데 네. 이제 작년 화학과에서 1단계에서 네. 모집 인원의 3배수인 33명을 선발을 했었고요. 네. 그중 이 해당 학생은 26등으로 1단계를 통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33명 지원한 거 중에 26등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1단계 성적만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합격보다는 불합격에 좀 가까운 성적이었지만 네. 면접 후에는 이 네. 학생은 9등으로 최초 합격을 하게 됩니다. 최초 합격이에요, 그것도? 네. 33명이 지원했는데 화학과에 그중에 26등한 학생이 면접 후에 네. 몇 명을 제낀 건가요? 그럼 많이 제꼈네요. 그러니까 9등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 그렇죠. 합격을 한 거죠. 네. 면접 진짜 중요한데요.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면접을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바뀌는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최초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34%로 와. 3명 중에 1명에 해당하고요. 네.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명 중에 1명이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면접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동국대학교 면접 준비 잘 하셔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꼬리 질문. 동국대학교 우리 두드림 전형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인 거죠? 학생부 기반 면접 네. 제시문이 출제되거나 이런 건 네,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저희 면접은 이제 일반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되고 네.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네.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저희가 좀 활동 진위 여부를 묻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도 아마 많이 받으셨던 질문일 것 같고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받았던 질문, 정말 궁금했던 질문들 대략 한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여쭤봤고 선생님이 되게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동국대 지원 여부라든가 전략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동국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 학생들한테 조금 이런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좀 화이팅하자 이런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코로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끝까지 힘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백브리핑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